몸이 아플 때 오는 전조 증상들이 항상 있듯이 치매도 몸에서 보내는 신호나 전조 증상들이 있을까요? 치매, 이제는 암보다도 더 무섭게 생각되어지는 질환이 되었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많이 걱정하시는 것이 바로 치매인데요. 치매는 아직 진단 기준도 명확히 마련된 것도 없고요. 또한 치료 방법도 없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치매 전조 증상을 잘 알고 계시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우리나라 치매 상황을 먼저 살펴보면 국내 치매 환자 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0년 기준 우리나라 60세 이상 치매 환자의 수는 약 84만 명이라고 하고요. 총 진료비만 2조 5천억 원이나 들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노인 장기 요양 급여 비용은요, 4조 6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가장 많고요. 다음이 서울입니다. 20년 후에는 현재보다 약 2배 이상의 수치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에 1명은 치매를 앓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10명 중에 3명에 해당될 정도로 빈도수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중앙치매센터에서 발표했던 내용으로 보면요, 3년 후인 2024년에는 치매 환자가 약 100만 명 이상 발생하게 되고요. 2039년에는 약 200만 명 이상이 치매 확진 환자가 될 것이라고 어두운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생기는 건망증과 같이 정상적인 노화 현상과 치매 증상이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치매 전조 증상을 명확히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은 엄청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치매는 크게 세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잘 아시는 알츠하이머, 그 다음에 파킨슨, 그리고 나이 드시면 많이 나타나는 혈관성 치매로 나눕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치매인 알츠하이머의 경우는 그 원인이 머리에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라는 물질이 쌓이면서 생기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베타 아밀로이드의 경우는 젊은 영츠하이머, 젊은 사람들이 걸리는 알츠하이머를 영츠하이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러한 영츠하이머의 경우에는 해당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의 알츠하이머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는 알츠하이머 하면 베타 아밀로이드가 아니라 타우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타우 단백질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신경세포 간 연결을 안정화시켜 주는데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만 과인산화 반응에 의해서 엉김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알츠하이머의 발병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타우 단백질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과인산 반응이 문제가 되는데요. 나이를 먹게 되면 이 반응이 좀 더 많이 일어나게 되어서 치매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루이소체 파킨슨입니다.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병으로도 많이 알려진 것이 바로 파킨슨인데요. 알파 시누클레인이라는 잘못된 단백질이 쌓여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행복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는 도파민 분비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신체적 특징으로는 손이라든지 발이라든지 머리에 진동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혈관성 치매입니다. 뇌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혈관 병변에 의해서 뇌조직이 손상이 되어서 생기게 되는데요. 다른 치매 원인에 비해서 예방 가능성이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심혈관계 질환처럼 혈액 관리가 중요한 예방법이죠. 치매 종류별 전조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알츠하이머의 경우인데요.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들었던 이야기를 기억을 못한다고 합니다. 건망증하고는 좀 완전히 다릅니다만 순간 기억을 못 해내는 것이 아니라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제 했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방금 했던, 1시간 전에 했던 일들에 대해서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알츠하이머의 원인 자체가 최근 기억을 저장하는 뇌인 측두엽에 있는 해마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다음으로는 언어 능력 저하가 나타나는데요. 평소 자기가 사용하는 단어임에도 대화할 때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말문이 막힌다거나 말하고자 하는 단어를 이것저것과 같이 애매하게 표현하는 등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일이 자주 발생할 때도 알츠하이머 치매 전조 증상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심해지게 되면은
발음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누이소체 파킨슨 전조 증상인데요. 전반적인 동작이 느려지고 걸음걸이도 느려지고 구부정해지는 특징을 가졌는데요. 노화로 인지해서 허리나 무릎 관절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넘겨가지고 전조 증상임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증상이 의심스러우시다면 빨리 병원에 방문하셔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인지 기능의 변동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집중력과 방향 감각이 저하되고 헛것을 보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엉뚱한 말을 한다거나 감정의 기복이 급격하게 변화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일단 본인이 마음먹은 대로 몸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짜증이 나는 것이겠죠. 나이 드신 분들이 주무실 때 심하게 잠꼬대를 하신다면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후각 기능이 저하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인지 기능이 나타나기 전부터 잠꼬대나 후각 기능 저하 증상이 먼저 나타나는 편인데요. 심한 잠꼬대 증상이 있거나 냄새를 못 맡는 경우가 생긴다면 꼭 병원에 방문하셔서 치매 검사를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으로는 혈관성 치매 전조 증상인데요.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생기기 때문에 증상이 갑작스럽게 발현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멀쩡하다가 갑자기 생기기도 하고요. 주무시다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멀쩡하던 상태에서 갑자기 하루 사이에 말이 어눌해지거나 동작이 느려진다거나 한쪽에 마비가 오거나 걸음걸이가 달라지는 등 뭔가가 갑자기 변화가 생겼다고 한다면 혈관성 치매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치매가 나타났을 때 나타나는 전조 증상에 대해서 체크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쩍 건망증이 심해진 것 같다. 두 번째, 예전에 이야기했던 주제를 계속 언급하고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여러 번 되풀이한다. 세 번째, 소지품을 자주 잃어버린다. 네 번째, 시간의 개념이 흐려지고 헷갈리기도 한다. 다섯 번째, 타인의 얼굴을 식별하기 힘들어지고 평소 교류가 잦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잦아진다. 여섯 번째로는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게 너무 벅차고 힘들다. 일곱 번째는 감정의 변화가 극심하며 조절하기가 힘들다. 여덟 번째로는 평소 일상적이었던 습관을 시행하기가 힘들어지고 운전이라든지 목욕이라든지 식사하는 것이 버겁다. 이 체크리스트는 몇 가지에 해당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중에 중복돼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한 가지가 집중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것 중에 세 가지 이상이 반복된 적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반드시 의료기관에 내원하셔서 정밀 검사 받을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치매 종류가 다양한데 증상별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치매는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만 예방하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예방법 같은 경우에는요, 혈관 건강 관리가 아주 중요한데요. 인지 능력이 저하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므로 매일 일기를 쓰는 것과 같이 인지 훈련을 하는 것이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독서 감상문을 쓴다든지 신문 사설을 읽고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든지 하는 것이 아주 좋은 예방법이 되고요. 게임을 통해서도 예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예전에 시장에 가면이라고 하는 게임 있잖아요. 시장에 가면 배추도 있고 감자도 있고 생선도 있고 이런 게임들을 해가시는 것들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끝말잇기 게임 잘 알고 계시죠? 이러한 것들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치매의 완치법은 없습니다만 약물과 비약물 치료가 인지기능 저하를 더디게 해주기 때문에 발병 시 꾸준한 병원 치료가 병행되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파킨슨 예방법입니다. 신경세포가 소실되며 운동기능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꾸준한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3-4번 정도 30분씩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라테스와 같은 운동을 권장해 드립니다. 심장질환이나 고혈압, 치매 등의 효능이 좋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한 딸기라든지 사과라든지 적포도주를 섭취하는 것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혈관성 치매 예방법입니다. 뇌혈관이 망가지며 발병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평소 생활습관과 만성질환들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혈액과 관련이 깊은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고지혈증, 비만, 흡연 등 혈관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습관은 없애도록 노력해야 하고요. 혈액을 묽게 그리고 맑게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40대 이후부터는 혈압과 중성지방 수치 변동에 더욱 주의를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혈관성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치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전조 증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면 치매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